이번 시간에는 명제 P면 Q이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명제, 조건 이런 거 다 배운 거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왜 또 명제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뭘 배우나요? 네. 근데 이 명제에서요, P와 Q가 각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이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명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미지수에 따라서 그놈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라고 안 보고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었잖아. 근데 그 두 개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엮이면 그러면 명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백문이 불여일견. 예를 보면요. P는 X는 10의 배수이고요. Q는 X는 5의 배수이죠. 이 각각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P이면 Q이다.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다시 쓰면 X는 10의 배수이면, 그죠? X는 5의 배수이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야. 근데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X가 10의 배수이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그럼 X가 10의 배수란 얘기는 이놈의 진리집합. 자, Q라는 놈은 10. 그죠? 그 다음에 요 10의 배수를 우리가 그냥 자연수에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0, 20, 30 이렇게 나가는 놈일 거 아니야.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이라는 놈은 5, 10, 15, 20 이렇게 나가는 놈일 거 아니야. 그럼 이 P가 10, 20, 30으로 나가니까 이 모든 10과 20과 30이라는 놈이 전부 다 5의 배수도 되거든요. 5의 배수의 진리집합에 다 들어있잖아. 그치? 따라서 10의 배수인 놈들은 전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거 X가 10의 배수이다는 조건이고 X는 5의 배수이다도 조건이지만 이렇게 X가 10의 배수이면 X는 5의 배수이다로 표현이 되면 얘는 참이 된다 이거야. 얘가 참이 명제가 돼버립니다. 이제부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될 게 조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명제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기호로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흔히 조건 P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P는 가정, Q는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P면 Q이다가 명제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얘의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죠? 이 참거짓의 판별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 하면 얘가 참인 경우에는 요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그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P면 Q이다 명제가 거짓이게 되면은 거기다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를 짝 거주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자, X가 무리수이면 가정, X제곱은 유리수이다.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가정 AB와 선분 BC의 길이는 같다. 결론. 안 합니다. 3번은.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연수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요. X가 홀수이면 가정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어때요? 야, 자연수에서 X가 홀수일 때 하나를 더하면 짝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자.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Y분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 X, Y가 양수이면 얘가 성립할 것 같지만 얘네들이 음수이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Y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y분의 x는 얼마가 돼? y분의 x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2가 돼버리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딱 그겁니다. 아, 조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의 형태로 모이게 되면 그놈이 또 명제가 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P 이렇게 화살표 Q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P, Q가 모두 다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X가 P라면 X는 Q이다가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P, Q가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X를 생략하고 축약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은 정수다가 x가 3이라면 x는 정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x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명제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과 진리집합 그랬는데 보세요. 명제 P면 Q이다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쵸? 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그리고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볼 것도 없이 P면 Q는 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P면 Q가 거짓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거꾸로 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P면 Q다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를테면 x는 i이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x는 i다 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그냥 i가 될 거고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진리집합 q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i와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분위기를 딱 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네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x가 i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는 참인 명제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거지. 스몰 x가 p의 원소이면 스몰 x는 q의 원소이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리집합들을 봤더니 Q가 P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즉 이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데 이 거짓인 것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Q에 속하는 것 중에 마이너스 i라는 원소입니다. 즉 Q의 조건을 만족하는 X에는 마이너스 i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P의 조건을 만족해. 즉 X가 i냐? 아니죠. 지금 x는 마이너스 i니까 얘는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 거짓인 경우에 q가 p에 포함되지 않잖아. 즉, q의 원소이긴 하지만 p의 원소가 아닌 그런 원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바알예라고 부릅니다. 그쵸? 바알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바알예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명제가 거짓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바알예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Q에서 P를 뺀 나머지들이 바알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명제가 Q이면 P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 오케이? 당연히 P면 Q이다가 거짓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바알예 P 차집합 Q의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됐지? 그럼 다음 각 경우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두 개만 해봅시다. 2번과 4번만 해봅시다. 자, P의 진리집합은 얼마예요? P의 진리집합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네요. 따라서 P면 Q, 요놈은 참입니다. 됐죠? 예. 1이면
최곱하면 1 되는 거 맞으니까. 그 다음 이건 그냥 이거 각각이 뭐예요? 진리집합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와 3이 요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참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건 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Q, 라지 Q,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명제 P가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즉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원소는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P이지만 Q가 아닌 걸 보이면 되죠. 즉 P-Q를 보이면 됩니다. 이놈의 원소가 누구냐 하면 P-Q라는 놈은 바로 어디야?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놈이니까 요 놈이 지금 공집합이 아니거든. 1이니까 1이 얘 뭐가 된다? 발예가 된다 라는 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봐. 빠른 결정을 도와주는 발예 찾기 그랬는데 사실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발예가 하나만 존재해도 되는 거잖아. 발예가 하나만 있다면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치? 따라서 봐.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도 참 중요해요. 0, 1, 마이너스 1 등의 수를 직접 대입해 보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발예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남들보다 더 빠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그 진위형 문제들이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걸 다 골라라. 그러니까 참인 걸 다 골라라 이거죠. 근데 참인 걸 다 고르는데 이 거짓인 걸 판단할 때 발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발예를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놈은 거짓인 거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발예들을 익혀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더 아예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발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라. 즉 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외우는 건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그냥 이러고 외우나? 차 안에서? 아니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마치 노래가사 외워지듯이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즉 많은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똑같다면 참이 되고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놈이라도 한 놈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인데 왜 Q라고 썼을까? 그죠?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야. 즉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다면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놈에 대해서 P가 성립할 때 참이 되는 거고요. 어떤이라는 놈은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다면 걔는 참이 된 명제가 된다라는 거죠. 즉 참인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봐. 모든이 들어간 다음 문장을 생각해보자. 전집합 U는 자연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냐? 얘는 참이죠. 왜? 진리집합 P가 U랑 똑같거든요. X가 0보다 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전체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자연수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냐? 그러면 봐. P라는 놈은
2보다 큰 거니까 뭐야? 바로 3, 4, 5 요렇게 나가는 놈이잖아. 얘는 전체 집합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거짓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봐라. 어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x에 대해서 x는 2보다 작다. 즉 얘는 뭐가 되는가? 진리집합이 1이 됩니다. 1.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돼요.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x는 0이다? 자,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우린 자연수에서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p가 공집합이 됩니다. 0이라는 원소는 자연수 내에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위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과 모든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 조건 P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당연히 not P가 들어가는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의 부정은 뭐겠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어떤 X에 대해서는 P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는 not P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생각해보면 됩니다. 야,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의 부정은 뭐야? 모든 학생은 여자이다가 아니야. 그죠? 어떤 학생은 여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지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은 여자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봐.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뭐겠어?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죠? 어떤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부정은 뭐겠어?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모든과 어떤이 붙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게다가 P면 Q이다가 참과 거짓이 되려면 그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 모든과 어떤이 붙었을 때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우리는 진리집합 P로 어떻게 그저 판별을 할 수가 있는지 다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